요즘 제가 역사항상 계속 찍어 올리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몸도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좀 쉬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댓글 다신 분이 좀 있어 가지고 좀 얘기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댓글 다는 의도는 좋은 의도는 아니고 딴지 댓글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제 채널에 와 있는데 제가 영상을 앞전에 찍어 올렸잖아요. 뭐 고려 수도 서경, 베이징 북경이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대륙 정난의 변이 조선 왕자의 난이다. 제가 이렇게 영상 이제 몇 편을 이제 올렸잖아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말도 안 된다. 정난의 변이 아니다. 엉터리 영상 찍어 올리지 마라. 그렇게 딴지단 댓글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정난의 변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의미하죠. 제가 앞서 영상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난의 변은 명나라 영락제가 제위를 조카인 건문제로부터 탈취한 사건을 말한다. 1399년 8월 6일 건문제 원년에 발생하여 4년간 지속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명나라에 관한 이제 변이죠. 영락제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명예 제3대 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조카라고 합니다. 건문제가 이제 조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요런 내용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완전 다르죠. 우리 그 조선을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실록의 내용이나 명나라 역사를 좀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이 흡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똑같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 사건 발생했는 그런 과정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검토를 해보면 흡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조카를 못 쳤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이거는 전혀 다른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연대로 이제 설명도 드렸잖아요. 이게 1399년 또 이런 날짜도 좀 비슷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한번 기록에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1차 왕자의 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도전이 남은 심을생 등이 숙청하다. 태조실록 14권 태조 7년 8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398년이 되겠습니다. 자, 앞전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난의 변이 일어난 게 이게 1399년이잖아요. 그 조선의 1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 거는 1년 전에 이제 발생했죠. 자, 그 다음에 제2차의 왕자난을 한번 봅시다. 자, 종용실록 상권 종종 2년 1월 28일 거보 세 번째 기사. 자, 요건 1400년이죠. 명건문 2년이 됐고, 제2차의 왕자나 이방간을 토산에 이제 추방하다. 요건 2차의 왕자난이잖아요. 그러면 98년부터 1차, 그리고 1400년까지 진행됐다고 하니까, 98년, 99년, 그 1400, 그러면 3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에 이제 발생했는 일이 됩니다. 정난의 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 보면 설명을 해줘요. 거의 뭐 4년간 지속됐다. 이것도 비슷해요. 날짜가 보면 1399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조선의 1차 왕자의 날 1398년이 발생했는 요 연대하고 제2차의 왕자의 날 1400년도에 발생했는 요 사이에 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요런 것도 보면 영어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각각 다른 나라가 이렇게 현대에도 흡사하게 이렇게 닮은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난의 아니라 변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뭐 요런 이제 지도가 있죠.
자, 대략 이 북경에서 이제 발생했가 요런 식으로 해가 난징까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도 이제 소개했지만 여기 고려 수도 서경 베이징이 있는 것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 고려 도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 고려 도경 그러면은 송나라에 이제 사신이 서경이 고려 수도에 왔는 얘기잖아요. 자, 그 내용으로 보면 베이징 북경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증거나 이 사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고려 수도가 이 북경 베이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1차, 2차의 왕도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 한반도가 아닌 경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려 수도가 고려의 땅이 있는 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이징 북경에서 제2차의 왕자의 난도 발생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제 요 영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영상에서 댓글을 이제 종종 달았습니다. 요거 영상은 이제 성균관은 자금성의 국자가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행정 중 한 명을 조선 국왕으로 임명하다. 명나라 부모 조선은 아들이다. 자, 여기 있는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선택해 들어가 보면 성은 이어, 초명은 방가, 휘는 경이다, 본가는 전주, 자는 강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방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방가가 권세가 이제 가득한 자에게 돌아가 헌장을 변란시키고 권력을 살해하여 화가 거의 짐에게 이제 미치게 되었다. 자, 이방가가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여기 태종한테 이제 화가 이제 미치게 됐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가지고 제2차의 왕자의 난이 대륙 난징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그때 태종 이방원이 이 건문제를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즉 이방가를 이제 죽이는 그것이 제2차의 왕자의 난 대륙 난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상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1시간 3분 10초에 보면 무슨 이방원이 정종 이방건을 죽이나 2차 왕자의 나는 이방간 정종이 아니고 넷째 이방간이다. 그리고 이방원이 이방간을 죽이지 않았다. 유변했다. 착각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죠. 명나라가 조선인데 무슨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싸우나요? 실록도 재편은 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고려 수도가 북경이라고 생각하면 한반도 역사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선 제1차, 2차의 왕자의 난은 살펴보면은 그 넷째하고 다섯째하고 싸운 내용이 됩니다. 해안대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안대군이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해안대군은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조선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다. 넷째 아들 나오죠. 자, 그리고 1차 왕자의 난 중에 공을 세웠으나 손아래 동성인 이방원과 충돌한 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자, 요런 내용을 보면은 제2차의 왕자의 난은 태조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하고 다섯 번째 아들이 이제 싸운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조선왕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2차의 왕자의 나, 이게 1400년대에 발생했는 건데, 회항공 이방간을 토산에 추방하다. 요 이방간이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래, 이방원이 이제 다섯 번째 아들이죠. 이방원이 다섯 번째 아들이 네 번째 아들한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방간을 네 번째 아들을 토산에 이제 추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찍었는 내용을 이 부분이 제가 잘못 설명을 했다. 그렇게 이제 지적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2차의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 시대에 그 임금이 누구였나요? 자, 임금이 여기에 실록의 내용을 보면 정종 아닙니까? 그러면 정종이 한나라의 임금인데 이분이 그러면 병력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방을 하고 전쟁을 하나요? 당신 같으면 그렇게 전쟁을 해요? 자, 이 당시에 임금이 정종이면 정종 밑에 있는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들이 군과 병력을 관리했다고 보면 그 동생들하고 이방원하고 싸웠겠죠. 황제인 정종이 어떻게 병력을 이끌고 가가지고 싸웁니까? 일성계의 네 번째 아들을 보내가지고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하고 싸운 내용이 되잖아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요 이야기하고 연관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열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고 군사를 거느리고 갱사에 갔는데 세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열왕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에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계속 앞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고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이고 세 황제가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정종이다 그런 의미죠. 정종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래는 많은 군사와 자신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생들이 병력을 관리했다고 보면 이 황제가 직접 병력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방원 연왕하고 전쟁한 게 아니라 그 아래 있는 동생을 보내가 전쟁한 내용이 제2차의 왕자의 난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제가 이 세왕제 정종하고 이방원하고 제2차의 왕자의 전쟁을 싸웠다. 그런 이야기는 세왕제가 정종이기 때문에 정종의 권력하고 이방원하고 싸운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세왕제 정종이니까 정종이 대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병헌하고 황제하고 다툼한 내용이 제2차의 왕자의 난이다.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에요. 뭔가를 좀 이해를 하고 댓글을 좀 다세요. 이방간이 이방원한테 졌기 때문에 토산에 이제 추방한 내용이 됩니다. 이방원이 이제 황궁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뭐 명사에 보면은 뭐 세 황제가 그때 뭐 죽었는지 뭐 불에 타 죽었는지 아무 도망갔는지 알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또 다른 같은 분의 댓글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주원장을 명나라 근무가 있는가 조선 왕자의 난이 정난의 변이였다. 명나라는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가 아닌가. 뭐 대마도 고려, 뭐 수도 석양 이렇게 주요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기다 보면은 또 그분이 또 댓글을 달아놨어요. 상이라는 분이 11분 30초에 연왕, 이방원, 황제, 이성계, 그럼 일곱 번째 줄 조선왕은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또 답변했어요. 딴지 달리며 한국 학회에 좀 달아보소.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나라이면 당신이 아는 한반도 조선 건국이 맞나요? 임진왜란이 대륙에서 발생했다면 한반도 조선 역사가 맞냐? 조선 왕이 누군지 당신이 좀 밝혀보소. 제가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자, 여기 이제 윗줄을 보면 이제 조선 왕이 누구인가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그 조선 왕이 누구인지 알면은 이런 역사 행상 뭐하러 찍습니까? 뭐 그걸 알 정도면 신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상위 분한테 좀 당신이 또 조선왕이 누군지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댓글을 다른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제2차의 왕자나 이방간을 토산에 추방하다. 요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항공 이방간을 토산에 이제 추방하였다. 방해 이방간과 정항공은 모두 임금의 동북아우였다. 임금이 적사가 없으니 동북아우가 마땅히 후사가 될 텐데 인왕공은 성품이 순우하고 근신하여 다른 생각이 없었고 방가는
자기가 차례로서 마땅히 후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지 못하여 강명하고 어리석었으며 정한공은 영예하고 숙성하며 경서와 이치에 통달하여 개국과 정사가 모두 그의 공이었다.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으로 기부하였다. 반간이 깊이 꺼리어서 처질, 판교, 서감사 이인에게 말하기를 정공이 나를 시기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필부처럼 남의 손을 개중금하겠는가 하니 이내가 깜짝 놀라 말했다. 자, 여기서 이제 정한공은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이제 5번째 아들이 되고, 자, 여기에 이방간이 4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여기에 4번째 아들을 뭐 시기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자신을 이제 죽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이거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짧은나마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이 소인의 참소를 듣고 권력을 해치고자 하니 어찌 차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정공은 왕실에 큰 분노가 있습니다. 개국과 정서가 누구의 힘입니까? 공의 부기도 또한 그때입니다. 공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대학의 이름을 얻을 것이고 일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간이 붉은 성을 내어 좋아하지 않으면서 나를 도울 사람이요 말이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환자 강인부는 방간의 저의 양부인데 굴앉아서 손을 비비며 말하기를 공은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이내는 우정보의 문생이었으며 묘연부의 집에 가서 그 말을 자세히 하고 방간이 이달 금운날에 거사하려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여기 보면은 방간이 이달 금음날에 거사하려 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공도 또한 공의 문생이니 빨리 비밀이 일러야 합니다. 네 번째 아들 이방간이 뭐 거사를 한다. 그러면 이방원을 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버지도 오늘 또한 사냥을 나갑니다. 하므로 정한공이 사람을 방간의 집에 보내어 그 사냥하는 곳을 점탐하였는데 방간의 군사는 모두 갑옷을 입고 분주히 모였다. 정한공이 이에 변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때 의양공, 이와 완산군, 이천호 등 시민이 모두 정한공 집에 모였다. 정한공 스스로 호위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 이화와 이천호가 곧 침실로 들어가 군사를 내 대응할 것을 극력 청하였다. 정한공이 눈물을 흘리며 굳이 거절하기를 권력으로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것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응전하겠는가. 대검을 단단히 지켜 비상에 대비하도록 명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믿지 않았다. 조금 뒤에 방간이 그 휘하 상장군 오용곤을 시켜 아뢰기를 정한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도성지 이문화를 시켜 방간에게 가서 다리기를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또 나오네요. 정한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이렇게 공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정한공이 이방원 아닙니까? 이방원이 군사를 이렇게 이제 치려고 하니까 이방간 그 넷째 아들이 부득이 이제 군사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넷째 아들하고 5째 아들이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2차의 왕자나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이때 이제 임금은 이제 종종이 아닙니까? 종종이 왕이거나 황제인데 어떻게 그 병력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동생인
전쟁을 했겠죠. 자, 이거는 제가 또 앞전에 보여진 그 내용인데요. 열왕이 이방원이고 태조 고황제가 이분이 이성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세왕제가 이 정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방원이 세왕제에 있는 대로 이제 병력을 이제 이끌고 가니까 세왕제의 그 편을 들고 있는 다른 동생들이 열왕 이방원하고 전쟁을 한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려의 수도가 베이징 북경이고 명나라를 이제 건국하신 분이 태조 이성계였다면 사실 시속의 내용은 좀 맞지 않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죠. 모든 것은 다 대륙에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반도로 역사를 이동 축소시켜 놨다면 과연 이런 조선 1차의 왕자의 난이나 2차의 왕자의 난이 실록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믿음이 가냐?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설명할 때는 명나라는 태조 이성계께서 건국했다는 그 내용과 이제 연관지어가지고 다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이제 엉뚱맞은 이제 댓글을 다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차의 왕자의 난이 이방원 정종이고 네 번째 이방관하고 전쟁을 한 경우다. 자, 이거는 기존에 이제 역사학으로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하시고 좀 보시라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 역사관으로 그 설명을 하면은 태조 이성계께서 한반도에서 조선을 건국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딴지 달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학회에 좀 딴지 좀 다세요. 자, 역사 영상을 뭐 찍다 보면은 뭐 제가 약간씩 뭐 잘못 설명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지적하면은 영상 시작하는 분도 좀 힘 빠지니까 딴지 달라면은 우리나라 학교에 이제 딴지 좀 다세요. 자, 앞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고려 수도가 이제 베이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나 현재 남아있는 사사들의 내용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륙 정난의 변이 조선왕자의 날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많은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올렸지만 저도 이제 틀린 부분이 이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시청해 보시고 자,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참고해 가지고 또 다른 역사 이제 해석을 하고 이제 풀이를 하셔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닌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조작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알아가지고 다 맞추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좀 영상을 좀 보시라고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그게 너무나 잘못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럼 고려 수동이 서경 베이징이었다 이런 영상도 한번 좀 반박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은 이 사설을 가지고 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몇 가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만 지적을 하냐.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내용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명한 부분도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딴지 좀 달라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계에 좀 딴지 좀 다세요. 그 정도 용기 없습니까? 자, 고작 일개 유튜브 작은 채널에 이렇게 딴지를 이렇게 달고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늦었고 좀 피곤하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 새벽 3시가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